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주말에 미증시와 유럽은 주요국 휴장이었기 때문에 주식시장 관련해서 뭐 큰 재료가 넘어온 건 없다 보면 될 거고요. 그리고 시장은 지금 이제 관세 부과하다가 관세 때문에 경기 침체 걱정된다라고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뭐 관세 유예, 관세 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했고 지금은 협상의 단계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뉴스들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부드러운 것과 안 좋은 것이 이제 섞이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외국인들이 매수해줘야 좀 살아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주춤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매수하는 건 아니고 또 매도 약간 하는 가운데서 수출주 중심으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은 좀 부진하고 뭐 방산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여서 아직까지 지수가 중요한 고점을 돌파할지 여부는 좀 자신감이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최근에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날, 또 많은 날은 1000개 이상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지 이 점도 체크를 계속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뭐 주말에 미증시 비롯해서 유럽 증시는 대부분 다 휴장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시그널,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네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거는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국채고 달러하고 다 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거거든요. 이 표는 뭐냐면 연간 미국 지수가 고점 대비 최대 몇 %까지 빠졌었는지 이걸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지금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현재 진한 회색 선으로 보고 계신 게 2번이고 그다음에 파란색 선으로 보고 있는 게 경기 침체 때 그다음에 회색 선으로 보고 있는 건 경기 침체 아닌 상태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어떤 하락폭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의 낙폭을 넘기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로 간 경우하고 경기 침체 안 간 경우하고 딱 반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낙폭이 고점 대비 나왔을 때는 경기 침체로 가기도 했었다. 반반 정도였다. 이게 썩 좋은 데이터는 아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칫 잘못하면 진짜 정책 하나만으로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구나라는 점이 걱정이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경기 침체 확률 45%라고 하고 있고 JP모건은 아예 그냥 올해 말 정도 되면 침체에 갈 것 같다. 다음에 이제 무디스에서는 12개월 이내에 60%의 확률이 있다. 또 CT에서는 시장의 전망치를 6,500포인트에서 5,800포인트로 하향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증권사들은 희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 주요 증권사들의 올해 연말에 S&P 500 지수가 몇 포인트까지 갈 것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설문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하향 조정을 해서 지금 6% 조금 더 되는 정도예요. 6,000포인트 조금 더 되는 수준인데 어쨌든 지금 지수보다는 위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게 경기 침체로 간다라면 지수 예측을 저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좀 하향 수정해서 이거보다 낮은 곳을 제시하는 것도 덜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전체 증권사의 올해 연말 S&P 500 지수의 목표치하고 지금의 지수하고 비교해보면 그래도 이거보단 올라간다.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침체 시나리오가 대중적인 건 일반적인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필요 이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관세 국면이 한 분기를 완전히 통과해서 이어지게 되면 다음 분기부터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데드라인은 5월 초반까지가 아닐까. 5월 초반까지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25% 부과가 되겠구나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정말 침체 시나리오로 시장이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3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약간 정치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걸 물어봤을 때 원래는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그 진보하고 보수 쪽,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이랑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랑 되게 비슷했거든요. 원래는 별 차이가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선거를 거치고 취임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히 정치적인 사안으로 변질이 돼버렸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유무역,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호무역 이렇게 이제 하면서 트럼프 등판 이후에 이게 정파적인 이슈로 변해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이게 변수가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서도 약간의 어떤 와해되는
그러니까 지지라든가 경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와야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하나는 트럼프가 뭐 어제 제가 증시 전망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트럼프 자기 금융자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채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트럼프가 이제 의식을 하고 좀 유연하게 바뀐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있는 게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 하나의 스토리가 있고, 또 하나는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최근에 좀 흔들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정말 아예 유연하게 가든가, 아니면 빠르게 이걸 덮을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을 내놓거나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몇 달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한 3주, 4주, 그 이내에 어떤 형태가 됐든 뭐 협상이 윤곽을 보여주던가 아니면은 또 다른 정책이 나오던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경제지표, 실물지표, 지금은 심리지표가 대체로 안 좋은데 실물지표가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저점 대비 제법 올라왔죠. 2300포인트 정도에서 거의 200포인트 가까이 저점 대비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거 올라온 건 좋은데 다만 이제 종목들별로 보면 수출주들은 아직 바닥이나 다름없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121선 돌파를 완전히 못하고 있는 상태, 돌파했다가 그냥 바로 밀려버렸고, 차트에서 보듯이 최근에 음봉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수를 저렇게까지 올린 거는 관세 대피주들, 그러니까 뭐 하나에어로 같은 어떤 방산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조선주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이 지수를 이제 뒷받침해 놓은 거라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이제 뭐 관세에 대한 공포감을 덜어내지 못한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바뀌려면 관세 대피주 쪽보다는 이제 수출주들이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외국인들 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 두 달 동안만 놓고 보면 코스피에서 1조 4천억을 팔았고 14조 원을 팔았고 그다음에 코스닥을 2조 원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양시장에서 16조 원을 팔았어요. 그리고 선물을 무려 7만 7천 계약. 저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5만 계약 정도 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공매도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외국인들 현물 매도와 선물 매도가 일반적인 어떤 경우의 수를 벗어날 정도로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럴 때 뭘 팔았는지 보면 순매도 1위가 하이닉스, 3위가 삼성전자잖아요. 두 종목 합쳐서 4조 원을 매도를 했죠. 그 다음에 자동차 많이 팔았고 LG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관세 여파 받는 종목군들은 판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수한 게 뭐냐면 하나에어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방산주들, 예, 방산주들 매수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철저하게 관세 이슈로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저 시각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제 이번 주에 우리나라 협상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다 뭐 결과가 나올 리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협상을 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고 외국인들이 좀 변화가 되는지 아마 1차적으로 변화가 생기려면 이번 주에 어떤 이제 재료가 만약에 우리나라 한국이 협상을 하네 이래버리면서 좀 변화가 나오게 될지 이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난주에 121선을 넘어가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파는데 그 코스닥이 저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 그리고 특히 양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 7거래일 동안에 하루 빼고 다 양봉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하고 투신권이 붙어졌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뭐 매도를 일관되게 하는 게 아니라 가끔 한 번씩 매수하긴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시장을 올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투신권과 연기금이 붙어주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군들이 종목 장세를 만들어냈고 그게 이제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ADR이라는 지표, 이거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의 비율. 그러니까 100이면 똑같았다. 저기 20일 이동평균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110이 됐다. 그러면 최근 20일 동안 10% 정도 상승 종목이 계속 많았다. 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는 75가 하단, 120이 상단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최근에 추세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하단이 70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상단 같은 경우는 110에서 자꾸 막히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120까지 간다라면 좀 여유가 있는데 110에서 막히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번 주 중반 후반 넘어가면 코스닥에 고비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은 이제 이후에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어서
이번 주 내내 조금은 상승 종목수가 많은 날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 만약에 이제 최근 들어서 코스닥이 조금 힘이 딸려서 110 정도 갔을 때 빠지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결정은 수급이 할 거라고 보거든요. 앞서 보여드렸던 연기금과 투신권 이런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산발적으로 매수를 해준다라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주 넘어 다음 주까지 가능할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이번 주 후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코스닥은 차별화 장세가 좀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매일 수급 보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 요약을 좀 해보면 관세 압박이 진행이 되다가 지금 다음 라운드로 변화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협상의 단계로 넘어가 있고, 특히 이번 주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협상을 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협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상대방 패를 알아보는 정도의 접촉이라고 보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정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지난주 외국인 투자들이 매도를 좀 덜 했는데, 이게 주말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증시 다 휴장이었기 때문에 미리 휴가를 가가지고 매매 규모가 줄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복원되기 시작하는 게 오늘이라서 여기서부터 다시 매도를 늘릴 거냐, 아니면은 이제 쉬고 있다가 돌아와서 이제 매수해야지라고 바뀔 거냐, 오늘장부터가 이제 수급이 진짜 의도가 나올 것 같고, 또 그동안에는 방산, 조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종목군들이 자동차, 반도체 이런 수출주보다 강했죠. 관세 의식했다라는 건데, 이 어떤 구도가 그대로 이어지게 될지 좀 봐야 될 거고, 근데 어쨌든 코스닥은 종목 장세가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는 흐름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될지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제대로 가려면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엔터 등등의 종목군들이 하여간 이 중에서 2개 정도가 추세로 쭉 밀고 가고 나머지는 쉬었다 가고 이런 구도가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군 중에서 관세 대피 쪽 아닌 종목군들, 이런 쪽에서 결과가 나오는지 이것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하나증권에서 나온 차트인데 제가 또 응용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주요국 증시가 하락한 거를 몇 % 정도 복원을 했냐, 뭐 이런 데이터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다른 것 같다, 내가 보는 차트랑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달러 기준으로, 달러 기준으로 변형해서 본 수치라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차트하고 다르고, MSCI 지수 기준이다라는 건 저건 달러 기준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70%대를 넘기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협상. 어쨌든 미국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예정이 돼 있는 국가들이 복원력이 좋았고, 그다음에 미국은 뭐 그냥 지금 경기 이야기 나오면서 좀 어려워졌고, 그다음에 중국이 부진하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덜 회복됐는데, 이번 주 우리나라가 협상이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저 70%만큼 복원돼 있는 이제 그런 구도로 가게 될지, 저거 이제 환율이 내리고 주식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외국인 투자들의 변화가 생기는지, 이게 왜냐하면 변화가 안 생기면 지금 사고팔고 하는 업종이 그대로 고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방산, 유틸리티 뭐 이런 것들 매수한 거였잖아요. 매도는 전차 군단 매도하고, 그래서 이런 구조의 어떤 중요한 변수라서 이 부분 잘 챙겨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